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 나쁘게 끝났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자제 발언으로 안도하면서 상승 출발했고 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또다시 음봉이 박혀서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다시 이거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나올 만한 위치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입찰이 부진하면서 이거 경기 침체 또 신호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또다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며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미스를 내면서 20% 폭락했고, 엔비디아도 장중에 4%인가 5%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5%, 장중 변동이 무려 10%나 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가 또 발표되죠. 거기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다, 아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건 잠시 둔화하는 지표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한 2달, 3달 정도는 오늘 딱 보셨죠? 정말 조금만 경기가 안 좋은 사인만 나와도 경기 침체 단어가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시가 위쪽으로 쭉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당분간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샤메 법칙이었죠. 그 샤메 법칙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직전 12개월 실업률 저점보다 0.5%포인트가 높으면 침체 초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실업률이 1년 최저치보다 0.53%나 높아서 침체 공포가 생겨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입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는 긴급 인하, 뭐 당장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위험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미리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기 위해서 9월 빅컷의 이유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이제 지겹도록 들을 것 같습니다. 빅컷이냐 스몰컷이냐 아니면 자이언트 컷이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증시는 많이 출렁거릴 수 있겠죠. 잘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아주 많지만 전혀 침체 상태는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연착륙 가능성보다 높게 보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버핏을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 애플 주식을 반이나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투자 심리를 박살냈던 버핏옹.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국채를 무려 페드보다 더 많이 들고 있다, 이러한 소식까지 떴는데요. 자,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는 건 뭘까요?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에 베팅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주식보다는 이자를 주는 채권이, 확정 이자를 주는 채권이 더 안전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길이 그냥 버핏이 현금성 자산, 안전한 자산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최근 애플은 팔았고 국채는 사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거 버핏은 경기 둔화, 약세장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다시 튀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이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증시 분위기는 아직도 좀 매롱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9월 8일에는 우리가 어떤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 자,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TDS팜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죠. 그런데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금월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TDS팜이라는 기업인데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수일치 결과 2256건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1300대 1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진짜 잘 나온 거겠죠. 그리고 공모밴드는 1700원이 상단인데 상단을 초과한 13,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고요.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도 23%라서 상당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공모주 바닥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서 2배 올랐던 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혹시나 오랜만에 한 2배짜리, 3배짜리 이러한 공모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은 한국투자 악명이 높죠. 무려 50주를 청약해야 돼서 32만 5천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균등 배정 물량이 12만 5천 주밖에 안 돼서 아마도 배정 수량이 아마 0.3개, 0.2개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당첨만 된다면은 최소한 커피값 이상의 수익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릿은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체는 역시 방어주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면은 진단키트와 코로나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요 친구가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SK텔레콤. 정말 오랫동안 사실 우리 이 기업 매수를 고민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진짜로 다가오다 보니 배당 그리고 방어주로서의 관심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 최근 들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의 매동을 한번 기록을 보시면은 진짜 미친 듯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조금씩 성장하는 국밥 같은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사도 6.5% 정도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나도 버핏처럼 국채나 그런 걸 하고 싶다.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국채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예적금을 좀 고민하신다면은 예적금보다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바로 실적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네요.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게 잘 팔리나 봅니다. 매출은 전년비 30% 증가, 영업이익은 90%나 늘었고요. 그렇다면 어디서 그렇게 성장을 했나? 골프웨어가 150% 성장, 그리고 남성용 의류 매출도 90% 성장하며 바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장 기대감도 크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저기릿이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죠. 쭉 올랐다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물론 3일 전에는 잠시 그 우리 증시에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락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회복하고 쭉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계리분들 앞으로 투자하시다가 이런 차트 있죠. 거토양 이후에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이제 이평선 만날 때쯤 그런 애들을 발견한다면은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라는 기업. 자, 한때 사기 상장으로 유명했던 파두가 또다시 하락하며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봉인데요. 이렇게 바닥을 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키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깨고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또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오늘 1년짜리 보호예수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모가는 31,000원이라서 지금 가격은 13,000원. 야, 이거를 보호예수 풀린다고 하더라도 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워낙 매력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악재를 만나고 바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떨까요? 좀 회복했나 봤더니 작년 3분기에 3억. 이 진짜 충격적인 금액이었죠. 그리고 4분기는 44억. 올해 1분기는 23억으로 여전히 동네 마트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빨리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고 시가총액 6천억 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비만약 탑2는 누굴까요? 바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좋지 않더니 역시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연 확장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며 펜 가격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출도 컨센 대비 1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어제 주가는 8%나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음에도 작년 말부터 공급이 개선되고 1분기에 너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실적 나쁘지 않은 건데 그냥 시장이 눈높이가 높은 거 아니겠는가? 결국은 조금 조정하고 다시 또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만약 사실 부작용만 아예 없다면 저 길이도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비만약을 맞을 정도의 몸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병은 거의 뭐 비만에서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모두의 관심이 정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약을 파는 기업이다 보니 아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다만 경쟁이 심화되는 것만 걱정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최근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 분들인데요. 주가 급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1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 매수한 금액은 3.4조 원, 월별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최고치 수준까지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만 봐도 외국인과 기관을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 그 물량 개인분들이 와그작 와그작 먹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사고 있나? 바로 삼성과 닉스를 많이 사고 있고요. 사서 냅두면 오른다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 두 개를 매수하며 상승 베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동 전쟁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자, 이란의 보복 공격 선언이 나오고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공격이라는 공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잘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 이러한 비둘기를 하나 날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밤 이스라엘 측에서는 새로 등장한 지도자 또 죽이겠다 이러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집트는 오늘 이란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며 항공사들에게 이란 상공의 비행을 금지하는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면 진짜 보복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이란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이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랑 최고 지도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약간 무늬만 대통령 이런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최고 지도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자제해달라 이러한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은 아마 이제 내가 어디 때릴 건데 너는 거기를 막아라 이러한 짜여진 각본을 만들고 있지 않겠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난번처럼 한번 쏘고 그 다음에 한번 맞고 끝나는 건지 혹시나 전쟁이 더 커지는 건 아닐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코 시국 이후부터 이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맛집을 가려면 웨이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가서 줄 서서 웨이팅하는 게 아니라 어플을 통한 웨이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뭐 그렇게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으로 반짝 유행으로 끝나나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약 어플의 인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치 테이블, 테이블링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 월간 사용자를 보면 1년 사이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만 둘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링은 줄어들고 캐치 테이블만 쭉 올라가는 모습이라 이 웨이팅 어플은 캐치 테이블이 일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성하다가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웨이팅이 있다는 거는 맛집이잖아. 그렇다면 이 웨이팅 어플을 쓸 수 있는 가게에는 당연히 맛집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가게들은 웨이팅 앱을 또 쓰기 시작하고 손님들도 이것 때문에 더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를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트럼프 편이냐? 넌 아웃.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죠.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저는 땡땡당을 지지합니다 하는 순간 바로 바로 판매량이 지역별로 확 차이가 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뭔가 자유롭게 나는 뭐 여기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특이하다 역시 미국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는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트럼프를 지지하자 유럽의 한 약국 체인점 기업이 테슬라 기업 불매운동을 하겠다 이러한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러한 현상이 다른 곳에도 나타나지는 않을지 이러한 걱정은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식당 그리고 모텔이 최악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쌓인 대출 청구서가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최근 들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 그리고 숙박업소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마침 또 전국민 용돈을 준다는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이왕 주는 거 이 효과가 빵빵하게 나오면서 자영업자 경기에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가 과학.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피서를 보내는 섹터 그리고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바이오 섹터 플러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월요일 최악의 날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마이너스 2% 하락으로 국밥 같은 모습 나타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빠르게 올라서 지금은 신고가를 트라이하는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96만 6천원, 100만원 코앞이다 보니까 아마 빠르면은 내일쯤 황제주 탄생을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당연히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토양 이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3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는 110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과연 이 친구 어디까지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 검토. 어제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최근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다 보니 전기차 배터리가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은 차량 재원을 볼 때 연비나 그런 것처럼 땡땡 배터리가 탑재되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이거를 당장 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시행령 규칙을 고칠지에 대한 방향은 정해진 게 없어서 일단은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유럽은 26년부터 공개를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또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그렇게 심각하나요? 오늘 또 증시가 힘이 없다 보니 해지주인 코로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관련주의 상한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나? 일단 4주 만에 5배나 늘어나고 있고요. 바이러스 검출률도 한 달 만에 7%에서 1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값을 보면은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 옛날처럼 무서운 병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증시가 메롱이다 보니 코로나 관련주가 득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 신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샤인 머스켓 말고 루비 로망 이 포도가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고급 포도 품종으로 일본에서 품종을 등록한 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의 상표권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이 포도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루비 로망과 루비 로만으로 상표를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팔 때 대부분 루비 로망 이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 그거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소송이 나타났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품종 이름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상표권이 무효로 판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비 로망은 그 누구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같이 등록했던 루비 로만 요 단어는 아직도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역시 무효 심판이 청구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아직까지 이 포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딱 봐도 비싸게 보이는데 혹시나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샤인 머스켓보다 더 맛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풍 마리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먼바다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반도와는 거리가 멀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하네요. 다만 지금 한반도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더위가 쭉 사라져 줄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태풍의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